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 코인인 리플 XRP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이제는 SEC와 리플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했다. 자, 리플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6월 17일 오늘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뉴스죠. 자, SEC는 XRP와 리플과 협의를 했다. 합의점을 이미 찾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시점을 계속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도 한번 이 법원에 우리 합의했으니까 이거 승인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5월 달에 기각됐죠. 자, 합의서를 낸 지 5일 만에 기각이 되었고 이번에도 6월 13일 날짜로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6일이 원래는 마감일이었는데 16일 이전 13일 날짜로 합의서를 제출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과 동일하다면 5일 이후 바로 6월 18일 날짜로 해당되는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마지막 라운드에 돌입하고 있는 SEC와 XRP 리플 코인이라는 거. 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이 증권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코인 시장을 압박했고 그 중에 XRP, 리플 코인은 너희는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너희들의 판매 방식은 잘못됐으니까 법정에서 이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으로 엄청나게 시장을 압박했고 이 부분이 4년이 넘도록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거든요. 자, 작년 11월 달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XRP는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가장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 악재 이벤트가 어떻게 해소가 될지 우린 그 부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XRP 리플 코인의 고래들의 매집과 기술적 지표의 강세로 인해서 3달러 돌파를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횡보 라인을 가져올 것인가 우리 그 부분을 이 SEC와 XRP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끝이 날지 이 부분을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SEC는 또한 ETF라는 현물 ETF를 XRP ETF를 신청해주고 승인해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법적 리스크가 아예 없어졌을 때 ETF 또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서 우린 이 두 가지를 모두 체크를 해야 되죠. 자, 어제 날짜로도 그러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제한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어제 올랐다 하더라도 어느 위치입니까? 여전히 3,25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전히 3,000원부터 3,250원 사이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XRP 리플 코인 어떠한 투자적인 관점을 가져가야 될까? 말 그대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적으로 끌어 올릴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처럼 확실한 저가 박스권 라인에 갇혀 있는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되겠죠. 우선 이 5,000원대 부근에서 현재 시점 3,000원까지 마이너스 35%가량 떨어져 있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엄청나게 억누르는 효과를 갖고 왔다. 근데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ETF 물론 SEC와의 법정 리스크 해소가 먼저 나와야 되겠지만 이 ETF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자, 이거만으로도 엄청나게 안전자산이 되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8월 달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된다. 스테이블 코인 더욱더 많은 곳에 활용도가 높아질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간의 송금 거래, 국제 무역에서의 거래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실생활로 쓰여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ETF라는 펀드가 나오고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의 움직임 더욱더 활성화된다. 당연히 XRP 리플 코인의 움직임은 더욱더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대응, 비중 관리,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더 극대화로 끌고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같이 확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바로 이 링크입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되시거든요. 연결되면 제가 해당되는 고래들의 움직임, 바로 자료라든지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라든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어떠한 목표 단가를 설정할 수가 있는지 이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고요.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면 톡방 링크도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 먼저 한번 보시죠. 자, 토레스 판사 이번에 해당되는 기각을 결정할지 아니면 승인을 해줄지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곧 임박했다. 자, 리플은 5달러 돌파의 기대감 속에서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왜? 승인만 된다. 승인이 무조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그에 대한 반대 방향의 움직임 또한 우리는 예측을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각이란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물론 시장의 충격은 무조건 줄 수밖에 없겠지만 해당되는 SEC와 XRP 당사자 간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고 합의점에 대해서 법원의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라도 지난 5월 달처럼 또 한 번의 기각이 온다 하더라도 재차 승인이 나올 것이라는 것 기대감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ETF가 있죠. 자, 우선은 이 리플과 SEC의 공동 합의안을 제출했고 가장 강력한 논리, 최종 판결의 수정 조건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할까? 자, 리플의 지지 변호사 존 디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70%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미국 법원에서 승인할 것으로 판결할 것으로 70%로 전망하고 있는데 판결 발표의 현지 시간 자체가 월요일 아침 아니면 18일 전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다. 그래서 우린 이 양 방향 모두 다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에 맞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ETF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자, XRP 현물 ETF에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도 열광했고 이더리움 ETF 열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바로 펀드이기 때문입니다. 자, 펀드가 만들어진다는데 개인들 자금만을 운영할 수는 절대 없죠.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열광했고 이번에 니플 ETF도 열광하고 있는 부분에 고래들의 자금력이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SEC의 결정을 앞두고 연중 최고가의 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커질 수밖에 없죠.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먼저 해소가 되는 게 순서겠지만 해당되는 부분 프랭클턴 템플턴에 해당되는 ETF 심사 결과는 17일 날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 9시 30분, 미국 시간으로 아침 9시 30분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밤 9시 30분 정도가 돼야지만이 이 부분에 미국 시간 17일 아침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승인을 할지 안 할지도 이때 같이 결정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XRP와 SEC의 법원에서 승인 결과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런 다음에 ETF가 순차적으로 출시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다 연기될 가능성, 기각될 가능성 이러한 부분들을 우린 같이 보면서 변동성은 어디까지 올 수 있다. 또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말 그대로 나스닥, S&P 500, 다우를 관리하죠. 근데 이 나스닥에 암호화폐 ETF 기초자산에 니플과 솔라나가 포함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알트코인의 투자가 시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을 보여준다라는 거. 그만큼 SEC는 XRP 니플 코인의 강력한 지지 라인을 먼저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도 충분하겠죠. 자, 해당되는 폴리마켓에서 예측된 결과를 보게 되면 니플 ETF의 승인 가능성은 90%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언제? 바로 2025년에. 그만큼 SEC와 XRP의 확실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고래들이 그만큼 많이 매수 시점을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이었거든요. 자, 보시면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고래는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고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두 달 만이면 언제부터입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까지 그들의 보유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게 3월 20일에 나왔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이야 뭐 3,000원대인데 지난 1월달 고점 라인은 얼마였습니까?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횡보 라인을 가져오는 게 지금 단가거든요. 생각해보면 1월 20일부터 3월 20일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점부터 엄청나게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박스권 현재 시점까지 그들은 보유 비중을 늘렸다. 또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는 또 어떻습니까? 자, 5월 10일 날 나왔던 내용 보시면 한 달간 고래들은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다. 언제예요?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자,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 그리고 4월 10일, 5월 10일, 2025년 들어오면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매집했다. 근데 여기서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매수는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을 만들고 그때 매수하는 게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차트 보면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지금 2025년 1월 20일 여기 5,000원 부근대에서 어떻게 내려왔고 다시 끌어올려서 어떻게 횡보 라인을 가져왔는지 지금 시점까지 이렇게 이어졌거든요. 자, 그럼 언제 매집했을까요?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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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자, 이렇게 저점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은 비중을 조금씩 높였다.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개인들의 물량, 고래들의 물량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들은 더 떨어질까 무서우니까 빨리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매도를 합니다. 그 매도한 자금을 그대로 고래가 비중을 흡수한다. 어떻게? 자전거래를 돌린다고 했죠. 위에 매도 주문을 걸고 아래 매수 주문을 걸어서 모돌라에 맞고 떨궈져난 물량을 재매수, 모돌라에 맞고 떨궈져난 물량을 재매수. 이러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개인들의 물량이 어떻게 고래들한테 비중이 추가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겁나는 공포 심리에 개인들은 매도를 하겠지만 그 매도 물량을 그대로 흡수하는 고래들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또한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자,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되면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건데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다 분석해 놓았으니까 이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이런 모든 부분은 자, 지금 영상도 무료지만 이 자료도 무료고 톡방도 무료예요. 다 같이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이게 오늘 날짜 근원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은 6월 19일 새벽 3시에 나오는 미국의 금리 결정.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자회견입니다. 이번에 금리는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정책 방향성을 어떻게 기준금리의 방향성을 언제 인하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확실한 반등력을 추가적으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집을 샀는데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때요? 우리 샀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고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습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아. 고금리야. 어떻게 할까요?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의 반대 방향은 금리를 언제 낮출 거야 라는 부분들은 투자 자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고래들 입장에서 투자 자금을 시장에 늘린다. 당연히 시장은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기대 심리를 조금씩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고 말씀을 드렸던 XRP ETF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진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고래가 움직였을까? 자, 이거 보시면 이게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가 XRP 세계 최초로 니플 중심의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합니까? 이제 기업이 본격적으로 XRP를 사 모아서 기업의 수익에 기업의 이익을 가져오겠다라는 심리가 바탕이 되어 있죠. 나스닥 상장사만 들어오냐? 그게 아닙니다. 중국 내 기업인 웹버스 인터내셔널은 이미 3억 달러의 준비금 조성을 마쳤고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니플 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들이다. 그만큼 이 기업들 자체도 이제는 XRP를 직접적으로 사 모으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고래들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말씀을 드렸던 스테이블 코인도 빼먹으면 안 되죠. 스테이블 코인이 요즘 들어서 계속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건 니플 XRP가 추월한 스테이블 코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거래량도 넘었고 코인베이스에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암호화폐 주류의 진입의 핵심적인 동력은 바로 니플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인즉슨 XRP가 이 스테이블 코인에 어떻게 이용될까도 우리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XRP, 니플코인은 누적 소각이 1,400만 개를 돌파했고 디플레이션 구조, USDC 서클에 통합되는 부분 또한 주목받고 있다. 자, USDC는 무엇을 말합니까?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 만든 USDC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세계 2위의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이 부분과 통합을 하고 XRP는 왜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갈까? 제가 이전에 이 구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바로 니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진행했는데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RLUSD는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이 니플 같은 경우는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어떻게 XRP는 어떤 걸로 이용됩니까? 바로 수수료로 이용되거든요. 수수료로 이용되고 이 이용된 수수료는 소각되는 절차를 가져간다. 그렇다는 건 니플 코인은 희소성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많이 발행되고 더 많이 이용된다면 니플은 더욱더 많은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지금 시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니플의 움직임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가 니플 XRP 원장에 공식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의 플랫폼 또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과 ETF까지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코인 시장에 패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준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XRP
니플이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도 있고 니플 입장에서도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비록 3,250원 뚫고 곧바로 상승을 안 한다 하더라도 상승력에 대한 성장 동력, 상승 동력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시점이니까 우린 여기에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더 극대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XRP 니플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어요. 바로 이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제가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고래들의 움직임까지도 같이 넣어드리는 자료고 이 자료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톡방 링크도 같이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 충분하겠죠. 자,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